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랑 이제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벌써 멘탈 나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막 두 개로 갈라져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x가 t보다 작을 때 얘는 그냥 fx,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잡혀 있고, 자 여기 밑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얘가 어디서 갈라져 있니? 어디서 갈라져 있니? x가 t일 때 갈라져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연속이니까 당연히 t 대입했을 때랑 t 대입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식 써보면 마이너스 ft는 ft 이렇게 될 거고, ft는 얼마다? 0이다. 야 그럼 t가 누구라는 거 알 수가 있을까? t가 얘는 이 3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하나인 거야 지금. 당연히 맞지? 3차 방정식이라고 한 이유가 3차 함수라고 해도 되지만 지금 이 식의 꼴을 보게 되면 얘는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야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3개? 셋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해석을 해보자. 봐봐. 얘가 근 중에 하나에서 갈라지는 거고, 그 갈라지는 기준을 기점으로 오른쪽, 즉 t보다 큰 쪽에서는 그대로 fx가 그려지고 t보다 작은 쪽, 왼쪽에서는 뒤집혀서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보여주면 봐봐,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해 중에 하나, 요거 얘 아니면 얘가 t가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것도 우리가 찾아야 돼. 만약에 얘가 t라고 얘기를 해보자고. t보다 오른쪽, 즉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대로 그려주는 거고, 요거 그대로 그려주는 거고 지금. 그 다음 t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fx, 즉 fx를 뭐 해라? 뒤집어라. 그러니까 얘가 뒤집히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형 자체가 약간 W 모양으로 되겠다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가족권 볼게요. 가족권. 야 그러면 지금 t값이 근 중에 하나인 거 알았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 t가 뭐의 역할을 하냐면 근 중에 하나. 아 방금 얘기했구나. 그치? 그럼 지금 뭐가 일단 중요하겠다. 근이 뭐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가족권 볼게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x(x-2분의 gx) 얘의 값이 존재한다인 거 아니야. 야 근데 gx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gx를 뜯어보면 결국에는 어차피 fx 아니면 마이너스 fx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fx 또는 마이너스 fx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 존재한다고 하지 않았어? 결국엔 얘는 무슨 값이다? 극한값이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딱 봐도 의심되는 부분이 두 군데 있지 지금. x가 뭐랑 뭐일 때? 0일 때랑 2일 때. 야 0 들어갔어. 분모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0이 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연스럽게 분자도 뭐가 돼야겠어? 0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지. 아 그 말은 0분의 0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는 G0이 뭐다? 0이다. 그치? 그 다음 또 자연스럽게 2 대입해보니까 또 0 돼. 그럼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G2도 뭐다? 0이다. 근데 요걸 또 봐봐. G0은 0, G2는 0. 0이 여기에 들어간다 한들, 여기에 들어간다 한들, 마이너스 F0은 0이다. F0은 0이다. F0이 얼마다? 0이다. 그치? 똑같은 원리로 2가 여기에 들어간다 한들, 여기에 들어간다 한들, 마이너스 F2는 0이다. F2는 0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F2가 뭐다? 0이다. 내가 지금 말했잖아. 근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근데 벌써 근이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야. 뭐랑 뭐? 0이랑 2. 오케이? 야,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할만하지 않아? 얘가 이번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근 중에 하나일 텐데 이 근이 지금 0 또는 2인 걸 제가 알아냈습니다. 맞지?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 3개. 다른 하나를 뭘로 잡아주시면 돼요? 미지수. 알파라고 잡을게. 됐지?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자, 여기서부터가 좀 많이 어려워질 거야. 나조건 보자, 나조건. 나조건 보시면 요거는 내가 직접 써줄게. 리미트. x가 m의 우극한으로 갈 때 x(x-2) 분의 gx. 얘가 뭐가 된대? 음수가 된대. 맞지? 그 다음에 요 m은 뭐라 그랬냐면 m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m이
자연수. 그러니까 가족권이랑 차이를 좀 보면 식은 똑같지? 식은 똑같은데 가족권에서 언급을 한 거는 모든 실수 A였어. 그러니까 얘가 모든 실수 A로 갈 때의 값을 따져본 거야. 가족권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근을 캐치를 한 거고 0과 2를 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나조건에서는 요 x가 어디로만 갈 수 있냐면 자연수로만 갈 수 있다고 지금. 그리고 자연수로 갔을 때 그 자연수의 우극한 값이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음수 값이 나와야 된다. 야, 자연수라고 치면 뭐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장에 1만 넣어보자. 1만 넣어보니까 여기가 뭐가 안 돼? 0이 안 돼. 그 말은 일단 음수가 나온다는 건 얘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도 뭐여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리미트가 붙어버리면 너무 자꾸 약간 프라임 값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단순히 함수 값의 부호를 따지라는 소리야 지금. 이거 오케이? 봐봐. 1 들어갔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얘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가 음수야. 근데 얘가 음수가 나오려면 G1이 뭐여야겠어?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야, 그러면 봐봐. 이제 함수값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2보다 큰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숫자밖에 안 나와? 양수값밖에 안 나와. 맞지? 야, 그러면 G에서도 G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뭐여야 될까요? 음수여야겠지. 여기가 양수니까 지금. 맞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들어갔다 쳐. 1이 들어갔는데 얘는 음수야. 그러다 보니까 G1은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걸 너무 프라임 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리미트가 붙었다고 해서.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 자, 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근데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들이 딱 몇 개밖에 없대요? 2개밖에 없대. 그게 얘랑 얘인 거야, 지가. 맞지? 야, 이거 뭐의 집합이라고? m의 집합이라고. 그럼 원소도 당연히 뭐여야겠어? m이 자연수니까? 이 원소도 자연수여야 돼. 그럼 G-1이 뭐다? 자연수다. 그럼 지금 부호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치? 그럼 G-1, 얘의 부호는 뭐여야 되는데? 양수여야 되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 G1이잖아. 그럼 G1이 뭐여야겠어, 일단? 무조건적으로? 음수여야겠지. 요걸 따져보라는 거야. 요거 알겠니? 야, 그러면 봐봐. 근데 여기서 얘가 그러니까 음수가 되게끔 하는 놈이 딱 몇 개밖에 없대. 2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m이 1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m이 1로 가다 보니까 얘의 부호는 뭐가 돼? 음수. 그럼 G1이 뭐여야 돼? 양수가 되어야겠지. 근데 G1은 뭐라 그랬어? 음수. 그러면 지금 얘 중에 1이 있다 없다? 없다. 1은 빼고 생각해도 된다. 지금부터.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해돼? 야,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지금부터 좀 많이 어려워져.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야. 지금까지는 사실 해석에 불과해. 그냥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거야. 그럼 봐봐. 결국에는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봐야겠. 말이 꼬였어.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뭘 그려야겠어? 그래프 그려야지. 그럼 또 봐봐. 그래프 그리려고 보니까 우리 지금 중요한 게 뭐다? t에서 한번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t는 얘네 셋 중에 지금 하나라는 거야. 그런데 얘를 지금 그려보려고 하니까 이 알파가 뭐인지를 몰라. 그래서 개형이 졸라 많이 나와. 0, 2, 요건 일단 확정이잖아. 근데 알파가 여기에 생길지 여기에 생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심지어 어떤 가능성도 있냐면 알파가 0 또는 2라서 중근이 될 수도 있어. 맞지? 그래도 중근이 제일 특수한 경우니까 우리 중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알파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0에서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 지금?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내가 가정을 해봤으면 지금부터 조건에 부합하는지 안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돼. 벌써 틀린다? 요거 때문에. 자, 왜인지를 봐봐. t가 그러면 0 또는 2라는 거 아니야. 근데 0에서 잡히면 이쪽 부분이 뒤집혀 올라갈 거고 2에서 t가 잡히면 이쪽 부분이 뒤집혀 올라가겠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데가 한 군데 있어. 어디? 이쪽. 맨 오른쪽. 맨 오른쪽은 t가 어디에 잡히든 간에 변하지 않는 거 아니야 지금? 맞지?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나 하나 써놨는데 2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맞지? 우리 결국엔 얘는 2보다 큰 값을 대입을 한다는 소리는 얘는 지금 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럼 이 개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야 그러면 또 만약에 알파가 2라면 중근 가진다면 여기서 접한다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질 건데 벌써 틀렸지. 2보다 큰 쪽에서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중근을 가진다 안 가진다 일단 안 가진다. 맞지?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해석한 걸 토대로 0이랑 2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 당장에 생각한 개형만 5개였잖아. 벌써 2개 줄었지 지금. 여기서 2개를 한 번에 줄일 수가 있어. 봐봐. 알파가 여기서 잡히든 안 보이니까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알파가 만약에 여기서 잡힌다면 이렇게 되지 않아 지금? 자 봐봐. 2보다 큰 쪽에서 어때? 또 양수야. 안 되지? 자 그러면 알파가 만약에 이쪽에서 잡힌다면 2보다 큰 쪽에서 또 어때? 양수야. 안 된다는 소리야 그냥. 에휴.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알파는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0과 2의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얘가 요렇게 갔을 때 2보다 큰 쪽에서 음수인 부분이 생겨버리거든.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또 생각해봐. 야, 얘는 2보다 큰 쪽에서 음수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차근차근. 우리 근데 또 관건이 t가 뭐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t 쪽에서 이제 그래프를 뒤집어야 돼. t의 왼쪽 부분에서. 근데 만약에 t가 얘라고 치자. 얘라고 쳐버리면 얘가 뒤집혀. 그럼 2보다 큰 쪽에서 다시 양수로 변하지 않아? 맞지? 그럼 일단 얘가 t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지? 그럼 t가 될 수 있는 놈은 얘 아니면 얘인 거야 지금. 그럼 만약에 t가 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뒤집혀 올라갈 거니까 그래프가 뒤집혔고 요것만 남게 되겠지 지금. 자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모순점 찾아보세요. 모순점 뭐가 있을까요? 조건을 그래서 잘 써놔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GX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G1이 음수여야 되는데 0과 2 사이에 1이 있지 않을까? 1 넣었을 때 뭐 나오게 돼? 양수가 나오게 돼. 그 말은 t가 0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t가 하나밖에 없지.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 끝난 거야. 그럼 끝난 거야. 진짜 끝난 거야. 자, 0, 2, 알파. 이제 얘가 t인 게 확실해졌어. t가 2인 게 확실해졌어 이제. 맞지?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2의 오른쪽 부분에선 그냥 fx 그대로 가지만 왼쪽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뒤집힌다.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얘가 이렇게 생겨먹겠죠 지금. 대충 그린 거야 그냥. 여기까지 알겠어? 자 이제 마무리만 지어주면 돼. 얘가 음수가 나오게끔 하는 게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 그치? 대입해보자. 우리 아까 1은 대입해봤잖아. 2 대입해볼까? 2. 자 만약에 이제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간다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gx 요게 되겠고, 자 요거부터 부호를 판단해 주자. 지금 2보다 살짝 큰 놈 아닌가 지금? 그럼 얘 부호 뭐예요? 양수. 2보다 살짝 큰 거에서 2를 뺐으니까 얘 부호 뭐 되겠어? 양수. 그 말은 여기는 부호가 뭐다? 양수. 근데 얘가 음수가 되려면 G2의 우극한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지. 그럼 지금 G2의 우극한이 음수가 맞나 확인해봐. 맞잖아. 그치?
아래쪽에서 오니까 음수 맞잖아, 지금. 아,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가 뭐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야, 지금. 그치? 아, 둘 중에 하나가 2라는 소리야. 지금 얘가 될지 모르지만요. 그 다음 3 넣어보자, 3. 이번엔 3으로 바꿔볼게. 3으로 바꿔보니까 그대로 부호 어떠냐면 3 들어가니까 양수, 3 들어가니까 양수. G3도 모여야 된다? G3이 모여야 된다? 음수. 3이 여기 있다는 소리지, 지금.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몇 개밖에 없어야 돼. 2개밖에 없어야 돼. 야, 그럼 4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돼. 4 만약에 들어간다 쳐보자. 4가 들어가니까 양수 플러스. 이번에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G4가 모여야겠어. 양수. 그 말은 4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아, 개형이 진짜 완전 결정이 다 된 거야. 웬만큼.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써봐야 되는데 y는 이제 fx를 식을 잡아볼게. fx는 해를 뭐로 가지는 놈이었어, 지금? 0과 2와 알파를 해로 가지는 놈이었잖아. 맞지? 근데 최고차 한계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최고차 한계수도 미지수로 잡아줄게요, 제가. 그치?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자. 뭘 마무리를 할 거냐면 얘랑 얘가 2 또는 3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래서 케이스 1. G-1이 2고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뭐일 때? 3일 때. 두 가지로 보고. 자, 케이스 2. 나 아니구나. 케이스 2. G-1이 이번엔 뭐일 때? 3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G1 이게 뭐일 때? 2일 때.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보자고.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연립해주고. 야, 얘는 그러면 G-1인데 우리 마이너스 1은 어디 범위에 해당돼요? 위아래? 위지? 마이너스 1은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은 거. 즉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겠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f-1이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2.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식 써줄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k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일단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게 되면 3k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요게 뭐가 나와야 된다? 지금 뭐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인 거죠, 지금? 맞지? 그럼 요거를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버립시다. 그럼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풀어줄 건데 1 넣을 거야. 1 어디다 넣어야 돼? 위아래. 위에다 넣으니까 G1은 마이너스 F1. 얘도 써지는 게 얘가 마이너스 F1이랑 똑같은 거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곱해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2분의 7이 될 거고. 그렇다는 소리는 F1이 뭐라는 소리예요? 7분의 6. 맞지? 그래서 F1은 7분의 6이다 써줄 거야. 1 대입해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요게 뭐가 나와야 된다? 7분의 6이 나와야 된다. 됐나요? 아유, 푸는 거 쉬워요. 얘랑 얘를 우리 연립의 기본이 문자를 줄이자잖아, 지금. 얘에서 얘 그냥 나눠보니까 자, 1 마이너스 알파분의 k 날라가겠지, 지금. 마이너스 얘랑 합쳐서 요거 뭐라 쓰면 돼? 1 플러스 알파. 여기 앞에 3 붙었고. 그치? 요게 뭐랑 같다? 얘를 얘로 나눈 값 아니야, 지금? 맞지? 그럼 뭐가 돼버려? 6분의 14. 3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지? 얘를 얘로 나눈 거야, 그냥.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얘랑 얘랑 곱해주고 얘랑 얘랑 곱해주자. 얘랑 얘랑 곱하니까 9 더하기 9알파. 얘랑 얘랑 곱하니까 7알파 마이너스 7. 2알파가 뭐가 나와요, 지금? 2알파가 마이너스 16 나오잖아. 알파가 뭐가 나오디? 마이너스 8 나와요. 근데 알파는 어떤 숫자여야 되지? 지금 3과 4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케이스 1 틀렸어. 틀린 거야, 그냥. 과감하게 없으면 돼. 얘 풀면 답 나오겠다. 맞지? 그래서 얘 풀어봅시다. G-1이 3이래요. 얘도 이제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해야겠어? 여기다 대입해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요게 G-1이 될 거고 요게 3 나온다. 즉 F-1이 얼마다? 마이너스 3 나온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10 써줄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요거 좀 간결하게 쓸까 얘들아?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면 K의 알파 플러스 1은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거지? 나누니까 1.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다 섞어주고 3은 얘로 나눠주고. 오케이? 식 간결하게 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에 얘만 써주면 돼. G1. 이번에 1 또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F1. 얘 이제 마이너스 F1인 거고. 2분의 7 F1. 얘가 2인 거고 F1이 뭐가 나와요? 7분의 4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1 대입한 게 7분의 4 나온다. 1 대입해 주시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요게 7분의 4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면 돼요? 얘로 나눠줄게요. 또 나눠줄 건데 KK 날라가고 여기다 마이너스 섞어버린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플러스 1. 얘를 얘로 나누니까 4분의 7. 요로에 나오겠지 지금. 4알파 플러스 4는 7알파 마이너스 7. 3알파가 뭐다? 11이다. 알파 얼마 나와요? 3분의 11. 3분의 11 봐봐. 맞아? 3과 4 사이에 있는 거 맞아? 아, 됐다. 찾은 거야. 알파 찾은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가 보면 3분의 1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4K. 얘가 이제 3분의 14K. 요게 1이다 보니까 K는 뭐가 나오냐면 14분의 3이 나와요. fx 구했지. 따라서 fx가 14분의 3 x-2 그 다음에 알파가 뭐였냐면 3분의 11 x-3분의 11 구하라고 한 게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g-5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5는 어디다 대입해? 또 여기다가 대입해. 구하라고 한 거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5가 얼마냐?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5 대입해주면 이런 거 그냥 계산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직접 써.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5 들어가니까 3분의 마이너스 15지 지금?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6 됐나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모두 섞어주래? 마이너스 섞어주래 지금. 그럼 부호부터 따져주자. 마마마마 플러스 그 다음에 약분해 주시면 2 13 5 곱하기 13 얼마 나와요? 65 나온겨?